터지는. 자, 첫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이제 몬테네그로.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을 좀 많이 낮춰야 돼요. 아무래도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해외 경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독 제 기준에서는 국내 경기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하고. 네, 어쨌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일단 지금 이제 불가리아는 어느 정도 약간 수비수 1명, 그 미드필더 2명 결장. 한국 콜롬비아, 아 지금 이제 리그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 친선 경기는 안 합니다. 그거. 네, 친선 경기 워낙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뭐 요거 유로컵 있는데 예선, 네, 좀 더 약간 대회, 네, 리그 대회 있어서 친선 경기는 뭐 아무리 한국전이라고 해도 네, 저는 안 하고 이따가 한번 기록식 같은 거, 네, 한번 그래도 같이 보긴 할게요. 아마 그 기록식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약간 1명 결장.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 뭐 스테판 요베티치, 그리고 이제 무고사, 그리고 이제 같은 약간 핵심 공격수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냥 서브 정도 공격수 1명이 결장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은 없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불가리아가 이제 크게, 아이고 무수리님 반갑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약간 크게 공격력이 좋은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리아 경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저득점 경기가 나오는 게 많죠. 아무래도 뭐 경기가 많고, 그리고 저 몬테네그로는 약간 원정에서 네, 공격력이 좋지 않은 상황. 아, 네, 반갑습니다 무수리님. 그쵸. 거의 그래서 좀 무득점 경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좀 공격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좀 무득점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많은 포인트를 약간 좀 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요베티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불가리아 수비, 불가리아가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수비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요베티치만 잘 마크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공격 루트가 많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몬테네그로도 어느 정도 요베티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가리아도 그 점을 잘 알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요베티치 아마 집중 마크하는 그런 네, 대인마크 수비로 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홈에서 불가리아가 뭐 득점력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수비력도 어느 정도 지금 좋은 상태고, 반대로 몬테네그로는 원정에서의 좀 공격력이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요 경기는 좀 약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의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가져가는 경기, 아니면은 2.5 기준으로 언더. 네. 그렇죠. 어느 바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언더 가져가는 경기도 뭐 나빠 보이진 않아 보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가리아 대 이제 몬테네그로 경기 네, 진행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이제 몰도바 대 페루제도. 자, 일단 몰도바는 약간 미드필더 지금 1명 결장, 그리고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벤치 자원 뭐 한두 명 정도의 그런 결장 이슈 정도만 약간 있는 편이고, 크게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결장자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홈에서 어느 정도 뭐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상대들이 좀 말이 안 되죠. 리히텐슈타인, 네, 그렇게 뭐 잘하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안도라도 약간 좀 많이 하위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트비아 같은 약간 팀들을 뭐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약간 국가들한테는 거의 다 지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지금 몰도바도 네, 어느 정도 그냥 요 안도라 뭐 리트비아 같이 좀 하위권 국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지금 페루제도 역시 홈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국가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공격력 및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몰도바한테 약간 진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전 이제 1승 1무로 몰도바한테는 뭐 최근 진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페루 제도가 몰도바보다는 수비가 어느 정도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력 면에서도 한 단계 위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약간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은 페루 제도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몰도바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배를 받은 게 그냥 솔직히 홈 이점 말고는 크게 저는 와닿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거 빼면은 아무래도 페루 제도가 전체적으로 더 저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페루 제도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뭐 요렇게 보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페루 제도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이제 리투아니아. 그쵸. 일단 뭐 지금 세르비아는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 뭐 지금 등 결장. 그 외에는 뭐 이제 서브 정도 결장이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돼 있고, 특히 뭐 이제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코비치 선수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는 좀 많이 유명한 요비치, 요비치 선수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리투아니아 역시 뭐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정도 지금 결장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이 워낙 지금 두터워요. 아무래도 물론 뭐 지금 요비치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공격진 라인이 굉장히 지금 상당한 게, 일단 블라우비치, 그리고 이제 미트로비치, 그리고 두산 타다치 등 굉장히 지금 막강한 공격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격수 뭐 한두 명의 결장은 그렇게 약간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이 약간 없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만큼 지금 뭐 세르비아는 공격진 뎁스가 굉장히 두꺼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좀 득점력 자체가 매우 저조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원정에서의 그런 결과만 봤을 때는 좀 무득점, 득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좀 공격력 자체가 많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또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그냥 세르비아가 평소대로 그냥 경기를 하면은 대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경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뭐 지금 세르비아의 공격 전개, 공격 루트도 굉장히 뭐 좋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원정에서 공수가 다 안 좋은 리투아니아 상대로는 충분히 세르비아가 대승할 약간 요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르비아 이건 승 보고 분석 결과, 그리고 요거는 그 핸디캡을 2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요거 마이너스까지도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요렇게까지 보고 이 경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대 벨기에 경기. 자, 일단 지금 뭐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약간 친선전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거든요. 약간 홈에서 지금 3연승을 거뒀거든요. 그만큼 뭐 지금 약간 경기력이 굉장히 지금 좀 좋은 상태입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쵸. 그리고 뭐 일단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약간 좀 화제가 되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1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대표팀으로.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브라이모비치가 이제 41세, 41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40세가 이제 넘었을 때도 이제 대표팀에서 약간 통할지 어느 정도 이것도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일단 지금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견고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어요.
뭐 이제 루카쿠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솔직히 에당 아자르는 좀 많이 이제 침몰됐고 뭐 이제 등등 뭐 쿠르투아도 뭐 이제 골키퍼 중에서도 최상이고 어쨌든 요런 이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 세대 라인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선수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점차 약간 노쇠화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 그 4, 5년 전에 그런 벨기에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힘이 빠진 상태죠. 아무래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스웨덴이 홈에서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벨기에 상대로 홈이기도 하고 벨기에한테 뭐 충분히 약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약간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원정 벨기에 승은 솔직히 끌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스웨덴 쪽 한번 프렌생을 보는 거를 생각을 하고 2.5 기준으로도 이거 언더로 갈게요. 왜냐면 두 팀 다 일단 수비 자체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오바보다는 언더 쪽 스코어로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 체코 대 이제 폴란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지금 핵심 센터백이 지금 2명 결장이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베레진스키랑 이제 글리크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결장이다 보니까 수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 공격수 한 명이 결장인 상태. 네. 일단 뭐 시크 선수가 이제 결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비가 핵심인 약간 두 선수가 결장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수비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지금 체코의 약간 경기력을 봤을 때는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크죠, 아무래도. 왜냐면 뭐 최근 이제 경기들을 봤을 때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부진중. 뭐 특히 이제 지금 수비가 안 좋아서 약간 실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뭐 폴란드도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지만 지금의 체코를 믿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제 감독이 이번에 바뀌고 나서 첫 경기긴 한데 그래도 아직 지금 뭐 감독이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사이드로는 약간 좀 체코 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다 뭐 지금 뭐 오랜만에 이제 몇 달 만에 경기라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안정화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체코 입장에서는 작년 내내 개선되지 않은 수비 문제가 갑자기 뭐 한 번에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를 그래서 종합했을 때 요 경기는 저도 이거는 네, 폴란드 쪽 프랜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봤을 때는 폴란드는 뭐 수비가 좀 안정적인 면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이제 되게 괜찮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연패 중인 체코를 보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까지도 볼게요. 아무래도 폴란드도 지금 센터백 2명, 핵심 센터백 2명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수비에 약간 많이 취약할 수도 있고 체코야 뭐 원래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느 바 기준으로 보면은 오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 일단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를 봤을 때 일단 뭐 핵심 공격수로는 제 아르나우토비치 그리고 약간 센터백은 지금 리나르트 그리고 다비드 알라바까지 결정의 상황. 어느 정도 좀 핵심 코어들이 좀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로 이제 이번 유로컵 예선에 이제 들어가네요.
게다가 뭐 이제 저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이제 많이 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오스트리아가. 물론 뭐 상대가 덴마크, 프랑스, 크로아티아처럼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하지만 연달아 약간 2점 차 패배를 하면서 조금 약간 분위기는 상쇄되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뭐 그리고 반면에 뭐 아제르바이잔 저번 이제 네이션스 리그 기준 벨라루스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연달아 꺾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달아 꺾으면서 특히 뭐 이제 공격력 및 약간 수비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상대 약간 팀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약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팀들도 어지간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 상대로 이렇게 3연승을 한 거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물론 이제 몇 달 후의 경기긴 한데 두 국가의 약간 그 최근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예상 외로 아제르바이잔이 어느 정도 충분히 비빌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럼 많이 분석 결과로 보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일단 오스트리아 쪽을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승을 보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지금 약간 라인업이나 약간 분위기 상으로는 대승보다는 약간 1점 차 약간 내에서 약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승의 햄무 이렇게 한번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랑스 대 이제 네덜란드. 네, 아마 우리 빅매치죠. 그쵸. 자,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수비수 2명 결장. 이제 포파나 선수랑 이제 살라바 선수가 결장이고, 그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인데 이제 프랭키 더용, 그리고 베르흐바인 결장. 그쵸.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근데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우파메카노 바란 어느 정도 핵심 수비수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약간 둘의 결장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벤치로 만약에 이제 이따가 이제 후반 한 70분대 이상에서 이제 벤치로 이제 교체할 때는 조금 뭐 타격이 있을 만하지만 뭐 그래도 현재로서는 선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두 나라 다 이제 월드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뭐 이제 프랑스는 결승전까지 가다가 이제 3대3 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한테 지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준우승으로 마무리했고 네덜란드도 이제 아르헨티나 상대로 이제 2대2까지 갔는데 결국에 이제 연장 끝에 져가지고 16강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약간 공교롭게도 이 두 국가 다 아르헨티나한테 떨어졌네요. 월드컵에서. 어쨌든 뭐 조금 네, 그 부분에서 약간 네, 우연의 일치인지 자, 뭐 이거 일단 뭐 두 나라 전부 지금 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공수 전환이 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공격에서 뭐 이제 실패를 해도 바로 이제 수비로 전환이 바로 돼서 이제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역습에도 좀 잘 대비를 하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특히 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패가 없을 정도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에서 뭐 패배한 거 제외하고는 작년에는 뭐 이제 기록상 패배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네덜란드가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팀의 핵심이 프랭키 더용이랑 베르바인이 결장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네,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뭐 프랑스 역시 뭐 지금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 결과 저는 이거 약간 프랑스 쪽 그래도 승을 한번 볼게요. 프랑스 쪽 승을 보고 일단 아무래도 햄무, 네, 고배당으로 한번 이것도 햄무 도전하는 경기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뭐 일단 프랑스 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더용이랑 베르바인 결장은 좀 네덜란드 입장에서 뼈 아프기 때문에 요런 걸 약간 고려를 하면은 이제 프랑스 쪽이 지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방송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네, 채팅으로 네,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